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등기 신청 해가지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있죠. 자, 등기법 제27조에 보시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해가지고 개념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 신청이다. 49조 밑에 보시면은요.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해가지고 상속인이 그 밖에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시면 등기 신청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큰 틀을 보게 되면 신청에서는 일단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신청에서는 신청주의고요. 신청주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었죠. 등기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의 신청의 의무가 있는 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신청에 있어서는 그 원칙은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라.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원칙이 있으면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은 두 개로 본다 이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는 단독 신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은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 중에 상속인이 있거든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죠. 여기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A하고 B하고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죠. 매매가 있었다 이거야. 여기서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A를 매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B를 매수인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매도인이 이제 뭐가 돼요? 권리를 상실하니까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니까 무엇이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럼 둘이 가서 이렇게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니까 둘이 공동신청의 원칙이니까 A하고 B하고 국가기관인 A와 B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A하고 B니까 여기서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등기를 가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A가 사망했을 때. 여기서 A가 뭐야? A가 의무자죠. A가 의무자고 B가 무엇이다? 권리자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누가 사망한 경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A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B가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세 번째는 의무자와 권리자와 둘 다 모두 사망한 경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A가 사망했으면 그의 상속인 A-가 있죠. A-랑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누구랑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둘 다 사망하게 되면 A-와 B-가 등기를 가서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자체는 A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A에서 B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A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B-로 바뀝니다. A에서 B-로. 둘 다 사망하잖아요? 둘 다 사망해도 A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야? B-로 소유자가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을 딱 보게 되면,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는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구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가서 이제 매매가 있었고 법률행위가 있었고 계약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지불한 상태에서 등기만 신청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A가 사망하게 되면 거기 A-하고 B랑 둘이 가서 하는 것이지, 먼저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A-와 B가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A에서 A-로 그 다음에 B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바로 이렇게 B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딱 보면 아,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와 같은 형태가 바로 뭐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B가 사망하게 되면 A하고 B-하고 등기를 신청을 해서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B-로 상속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A에서 B-로 등기가 탁 넘어가는 거죠. 자, 특징. 얘를 쳐다보는 거죠. 첫 번째,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 등기 전에 어떠한 사망을 해야 된다 이거죠. 등기 전에 사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전에 상속의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요. 상속인하고 권리자하고, 그죠? 의무자와 상속인 이렇게, 그죠? 네 번째,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해가지고 포괄 승계인임을 무엇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죠. 중요한 거 이쪽에 됐을까? 여섯 번째,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 정보라는 것을 씁니다.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는,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쓴다? A-를 씁니다. 그런데 등기 기록에는 여전히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 A여야 되는데 A-A니까 서로 이게 어떻게 돼요? 불일치하게 되면 원칙은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각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각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자, 특징의 3번만 잘 보실게요. 3번. 피상속인이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속 등기죠. 줄여서. 이거는 무슨 등기예요? 상속인의 등기가 아니라 상속 등기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어떻게 돼요? A-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한다? 처분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A- 앞으로 먼저 무슨 등기를 해라? 먼저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B 앞으로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212페이지의 판결. 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요. 대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제 형성 판결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는 안 될까요? 패소한 자는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더라.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고 패소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승소한 누구?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하든지 아니면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제 B가 이렇게 있고요. 매매 계약이 이렇게 매매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됐을 때, 자, 이때 여기서 이제 A를 무엇이라고 한다? A를 매도인, 그 다음에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은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공동이기 때문에 A하고 누구랑? A하고 B하고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협력을 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B는 뭐야?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A는 협력에 뭐를 준다? 협력의 의무를 가진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협력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B가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B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B의 어떤 승소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단독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얘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패소한 사람 안 돼요. 자, 반대로
얘가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는데 등기를 안 가져가. 인수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무자는 등기 넘겨주기 위해서 승소 판결을 받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을 여기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패소한 권리자가 이 승소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가져올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승소한 자만의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 정도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판결의 212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 해가지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한다. 자, 판결의 요건은 무슨 판결해야 된다? 이행 판결해야 한다. 다만 이행 판결인데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이것은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로 한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판결은 여기서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확정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이어야 돼요? 확정된 판결. 확정 판결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가집행. 그래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다만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이행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때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시기와 관련된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신청인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패소한 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오로지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3번 보세요. 승소한 권리자가 승소 판결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4번에 보시면은요, 중요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와 관계없이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1번에 나와 있죠. 5번, 4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 이렇게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와 구분 없이 원고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5번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 신청인으로서 판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행 판결의 원인은 무엇이다? 원칙이 있고요. 그 이행 판결에 보면
그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다?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무엇이다? 판결 선고일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원칙에 보시면 그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 원인 있죠? 법률행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연월일은 무엇이다? 법률행위 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정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면 대위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 부분을 봅니다. 대위자. 자,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장 핵심은 뭐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가장 큰 핵심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패소한 자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정도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자, 대위 신청이 나옵니다.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자, 첫 시간에 이거를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첫 시간에 뭐를 설명했냐면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서 대위 신청은 무엇을 대위해서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위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 보시면 214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대위자에 의한 등기 신청해가지고 1번에 채권자 나오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누구를 대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등기관은 채권자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 주소, 사무소 및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보시면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요. 다음에 원인을 그 대위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피대위자의 성명, 대위 원인 그리고 이런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무엇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건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대위 신청에서는요. 대위 신청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다 이겁니다. 좀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이 있죠.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해가지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215페이지 맨 밑에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표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에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 A가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 보존 등기 할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요 구분 소유할 수 있는 B, C, D, E 요거에 대한 표시의 등기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원칙적으로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 C, D, 그러니까 B, C, D 이들도 와서 이 등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A가 요 보존 등기를 할 때.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A가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이들을 무엇해서? 이들을 대위해서 표시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올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럼 X.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의 등기를 대위해서 한다. 보시고요. 이제 교재에는 이제 빠져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A가 이거 들어만 보세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습니다. 기업자가 수용을 합니다. 기업자가 수용을 하는데 당연히 수용을 하게 되면 A 자체의 등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업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자가 관공서가 되면 관공서는 아까 무엇 한다 그랬어요? 관공서는 촉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때 A가 사망했어요. 수용 시기보다 앞서서. 그러면은 수용은 2019년 1월 22일 날 됐는데 이 사람은 2018년도 9월 17일 날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를 바로 이렇게 못 갖고 와요. 그 A-앞으로 무엇을 하고 A-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자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속 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등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A-를 무엇해서 A-를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맞춘 다음에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대위 신청.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게냐면은 우리가 신탁 등기 경우는요. 신탁 등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단독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누가? 위탁자라든지 누가? 위탁자라든지 수익자가 수탁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 더 예전에 했던 거죠. 얼마 전에.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무엇이 됐다? 멸실이 됐다 이겁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A고 토지 소유자는 B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건물이 멸실이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몇 월이네? 건물의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무엇을 신청을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3자가 그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이 부분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A를 무엇이라고 한다? 여기서 A를 매도인이라고 하고 B를 매수인이다라고 하겠네요. 매도인이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겠죠. 매수인이니까 여기서 뭐가 돼?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등기를 넘기기 전에,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또 다른 B가 C에게 다시 처분합니다. 그런 등기 자체가 A에서 누구 앞으로? B로, B에서 누구로? C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A하고 B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뭐를 신청을 해요?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권리가 나와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도 등기 신청권을 갖고 B도 등기 신청권을 갖습니다. 이때 B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때 관계를 보면 B와 C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 B는 무엇이 되고 채무자가 되고 C는 B의 채권자죠. 채권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때 채무자인 B가 등기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C가 채무자 B가 가지고 있는 이 등기신청권을 무엇하는 것이다?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채권자의 대위 신청이에요. 즉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이때 이제 대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기신청권은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채무자가 어떤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죠.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채권자 C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위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자인 경우는 당연히 신청권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등기를 우리는 중성적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적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가 하는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야.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 그러나 등기는 누구 앞으로 이루어진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네 번째 중요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 C에게 등기필 등기필증을 줬다 이거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채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도 그거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죠? 이 정도. 자, 이제 봅니다. 214페이지 맨 밑에 의의를 보시면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에요.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가. 누구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다? 채무자. 요건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채권자에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얘는 뭐를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같죠?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 채권이든 금전 채권이든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인 경우에 채권전 청구권이든 물권전 청구권이든 묻지 않고요. 그 다음 디귿 채무자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절차를 보시면 채무자를 위한 보존 등기와 같이 본래 채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공동이면 공동으로. 니은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 자신 앞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서 등기를 가져오고 나면 그 이후에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요 등기와 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디귿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 원인을 기록해야 되고 당연히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리을 미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쪽에 보시면 니은에 뭐라고 쓰냐면은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그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 부분을 봅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는요.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A가 있고 B가 있으면 자, A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고 매도인, B를 매수인이다라고 하고요. 매도인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은 여기서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이렇게 A하고 B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신청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리인 A와 B를 대리인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데 쌍방 대리가 가능하죠? 쌍방 대리도 가능하고요. 즉 대리인 C는 A를 대리해서 B를 대리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쌍방을 대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계약도 허용이 된다. 민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쌍방 대리뿐만 아니라 무엇도 자기계약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자기계약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가지고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서 다른 말로 상대방 대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서 상대방 대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대리인의 자격을 한번 볼게요. 대리인의 자격은 두 가지로 꼭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두 개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방문 신청일 때 등기 자체가 방문 신청인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전자 신청인 경우더라 이겁니다. 근데 방문 신청에는 특별하게 그 자격 조건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나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되냐면 자격자 대리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도 말 그대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격자 대리인. 이때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누구여야 된다?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방문 신청에는 특별하게 자격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 법무사만이 등기 신청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업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수도 있죠. 대리인이 변호사와 법무사인 경우에는 누가 할 수 있다?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신청을 했는데 보정사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보정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사무원은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보정할 수 있는 그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됐죠? 또한 이 대리인의 경우는요. 신청서에 뭐만 써요? 성명하고 뭐만 쓴다? 성명하고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 자, 의 볼게요. 등기 신청은 권리자와 의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그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 대위 신청의 경우도 대리인을 둘 수 있고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불문한다. 읽어보시고요. 법정 대리인 다시 임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명. 다만 2번에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즉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에 보시면 방문 신청에는 자격이 없지만 전자 신청에는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즉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대리권의 존속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의 존속시기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예요. 따라서 맨 밑에 줄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하여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6번에 대리권의 흠결이에요. 대리권한이 없는 대리권의 흠결은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29조 3호에 의해서 각하를 합니다. 근데 실행이 되면 이거는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각하의 대상이 되나 그것을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고 그것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추인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핵심은 1호와 2호, 즉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당연무효, 직권말소할 수 있지만 3호부터 13호까지는 당연무효가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즉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무엇에 대한 문제, 어떤 내용이에요?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얼추 한 4시간의 정도에 걸쳐가지고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첫 번째 테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 정보라든지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